현대사회에서는 범죄자를 처벌할 때 자유를 제한하는 식으로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시키고 감옥에 가두어 행동을 제한하는 거지요. 이와 달리 전통사회에서는 매를 때리거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식의 신체형을 가했습니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벌은 목숨을 빼앗는 사형이고요. 조선시대 형전에서 규정한 형벌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먼저 태형과 장형은 죄인을 때리는 벌입니다. 태형은 가벼운 죄를 지었을 때 내리는 처벌로 회초리 같은 작은 매로 볼기를 쳤습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 때렸는데 어떤 죄에 몇 대를 때릴지는 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형틀에 묶어놓고 바지를 내린 뒤 맨살을 때렸는데 여자는 옷을 입은 채 때렸습니다. 장형은 집행 방법은 태형과 같았는데 매가 조금 더 컸습니다. 60대에서 100대까지 때렸고 장형을 단독으로 집행하기보다는 도형이나 유배형에 함께 집행하는 식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고을수령이 처벌할 수 있는 범위는 작은 범죄인 태형까지였습니다. 장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찰사의 지시를 받아야 했지요. 1905년 장형이 없어지고 태형이 10대에서 100대까지로 개정되었다가 1920년 태형까지 폐지되었습니다. 태는 굵은 쪽이 0.81cm이고 가는 쪽은 0.51cm 크기였습니다. 장은 굵은 쪽이 0.96cm에 가는 쪽은 0.66cm로 태와 장 모두 지름 1cm가 안 되는 매였지요. 그렇게 작은 매라고 의아할 수도 있는데 죄인을 때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이런 장면은 태나 장이 아닌 곤입니다. 흔히 곤장을 친다고 하지요. 태와 장이 막대기처럼 생긴 데 비해 곤은 때리는 부분이 넓적하게 생겼습니다. 곤형은 태장도류사로 구분하는 기본 5형과는 별개의 형벌로 속대전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도곤, 소곤, 중곤, 대곤, 중곤 등으로 나누어 죄에 따라 다른 곤장을 쳤는데 태나 장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충격이 컸기 때문에 군법을 집행하거나 도적을 다스릴 때만 사용했고 아무리 큰 죄라도 10대 이상 때릴 수 없었습니다. 치도곤은 이름 그대로 도적을 다스릴 때 쓰는 곤장으로 너비와 두께가 다른 곤장보다 월등히 컸습니다. 사극 같은 데서 죄인을 때릴 때 죄다 곤장을 치는 건 아마도 시각적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증이 잘못됐거나요. 신장이라고 해서 죄를 자백받기 위해 때리는 매도 있었습니다. 큰 죄를 저지르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에 매를 친 겁니다. 곤처럼 넓적한 매로 엉덩이나 넓적다리, 종아리를 쳤고 의자 같은 형틀에 앉혀놓고 점강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30대까지 때릴 수 있고 한 번 신장을 친 후에는 사흘이 지나야 다시 칠 수 있었습니다. 죄수를 틀에 묶어놓고 여러 명이 신체의 각 부위를 일제히 구타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을 주장당문 혹은 난장이라고 했습니다. 도형은 비교적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붙잡아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벌입니다. 소금 굽기, 쇠 굴리기, 종이 만들기 같은 일을 시키거나 변방에 병졸로 보냈지요. 1년부터 3년까지 6개월 단위로 5가지가 있었고 각각의 60대에서 100대까지 장을 쳤습니다. 도형을 사는 중에 아프거나 부모상을 당하면 휴가를 낼 수 있었습니다. 대신 돌아와서는 빠진 날짜만큼 채워야 했고요. 유형은 죄인을 먼 지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흔히 유배라고 하고 귀양살이라고도 하죠. 아주 중한 죄를 지었을 때 처벌로 사형 바로 아래에 해당합니다. 유형은 주로 정치범에게 내리는 벌이라 유배죄인은 양반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반 평민이나 노비 같은 천민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유형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종신형인 거죠. 실 유배는 정치 문제에 휘말려서 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상황이 유동적이었습니다. 금세 유배가 풀리고 관직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제나 저제나 유배가 풀릴 날만 기다리다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도 많았지요.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배지는 죄가 클수록 멀리 보냈는데 함경도나 평안도에 국경지역이 많았고 남해안의 섬으로도 많이 보냈습니다. 유배죄인 중에서도 중죄인은 위리안치에 처해졌습니다. 가시울타리로 담을 둘러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지요. 작은 구멍으로 음식만 드나들 뿐 당연히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가시가 있는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둘러쳤는데 그래서 위리안치의 경우에는 유배지가 주로 남쪽 바닷가로 정해졌습니다. 원래 유형에는 장 100대를 함께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양반님네들이 매를 직접 맞았을 리 없지요. 대개는 속전을 바치고 매를 면제받거나 그 집 노비가 대신 맞기도 했다죠. 그러자 영조는 아예 진사 이상인 사람은 유배형을 받아도 장을 치지 말도록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벌은 사형입니다. 조선시대 사형 방법 중 우리에게 가장 낯익은 것은 사약일 겁니다. 의금부관리가 사약을 들고 오고 죄인이 왕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린 뒤 공손히 사약을 마시는 장면이 사극에 등장하곤 하지요. 사약에서 사는 죽을 사자가 아니라 하사한다는 뜻의 사자입니다. 죽일 죄인이긴 하지만 그나마 대우해서 스스로 죽도록 독약을 내린다는 의미지요. 사약은 죄인이 죽더라도 신체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처형되는 것도 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은 영모죄가 아닌 이상 사약으로 처벌했습니다. 사약을 내리는 것은 형법에 없던 예외적인 방법이었고 법에 정해진 사형 방법은 교형과 차명이었습니다. 교형은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건데 신체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으니 그나마 온건한 방법입니다. 같은 사형이라도 목을 베는 차명은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목숨으로 죗값을 치른다는 점에서 가장 큰 벌인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죄의 경중을 따져 극악한 죄인은 신체를 크게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죽이는 겁니다. 반역, 살인, 강도를 저지른 죄인들이 차명을 받았습니다.